있고요. 공통적으로 많이 질문 주시는 부분들을 좀 답변을 좀 나눠서 드릴까 합니다. 네, 좀 볼까요? 저희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보고자 해요. 네, 특히 부서 배치나 지역 부분들도 관심 많으시죠, 여러분? 네, 일단 부서 배치 후 다른 부서로 이동이 가능한지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먼저 포스코의 경우는 일단 입사를 하시고 교육을 받는 동안에 부서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으시겠죠? 예, 교육을 받으시면서 이 부서, 저 부서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부서 배치 면담을 합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정한 다음에 본인과 회사가 같이 면담을 하면서 희망을 최우선으로 하되 부서의 TO라든지 그런 좀 필요한 분야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부서 배치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서로 이동이 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 포스코 같은 경우는 순환보직이 잘 되어 있어서 많은 다른 부서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아요. 지역도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다른 직무로도 좀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보니까 충분히 많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건설에서는 꼭 말씀드려야 될 게 있어가지고 좀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건설 회사다 보니까 처음에 들어오시면 그 현장에 먼저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한 2, 3년 정도는 꼭 계시고 이제 본사에 들어와서 다른 업무를 하시거나 아니면 희망하시면 계속 현장에 계시는 게 있기 때문에 들어오실 때 면접 볼 때는 아무거나 시켜주셔서 다 한다고 하는데 들어와서 이제 저는 그냥 현장이 싫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마음은 좀 안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무직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장 재무관리나 이런 쪽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현장을 좀 가야 되는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또 말씀하시니까 저희 포스코도 유사한 부분이 좀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포스코 같은 경우도 제철소, 포항 광양 제철소가 기반인 회사다 보니까 일단 지역 배치, 부서 배치는 포항 광양에서 일단 신입사원들은 현장 경험을 위해서 부서 배치가 되세요. 거기서 한 2년, 3년 정도 경험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인문계 분들도 그 다음에 재무나 판매나 다른 직무로 가시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엔지니어 분들도 일단 제철소에서 경험을 쌓으면서 시작을 하시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갈까요? 네, 여직원이 일하기 어떤가요? 사실 포스코 그룹이 대부분 좀 제조업 중심이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 좀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네, 좀 그런 분위기를 좀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포스코 그룹 다 설명을 들었듯이 좀 일하기 좋은 회사 1위 다, 각 분야에서 다 일을 하고 계시고, 근속연수, 제일 자신 있는 부분이죠. 근속연수 다 안정되게 다 하고 있고, 여직원, 다른 여직원뿐만 아니라 직원들을 위한 복지 제도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대우 같은 경우는 어떠실까요? 여직원들이? 네, 예, 저 역시도 여직원으로서 이 회사를 다니면서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 취업을 할 때는 포스코 이미지 자체가 이제 철강, 강한 이미지, 남자 위주의 회사, 남자 중심의 회사일 거다라는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었고, 하지만 실제 근무를 하면서 이제 내가 생각했던 모습과 실제가 많은 차이가 있구나를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이 자리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론 대우는 이제 다양한 아이템을 하고 철강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이템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외부로 보이는 남녀 비율 차이가 나는 건 사실이에요. 남자 직원이 여자 직원에 비해서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건 이제 단순히 여직원이 일하기 힘들어서 여직원이 없다라기보다는 실제 제가 채용 업무를 하면서 보니까 지원하시는 분의 비율 자체가 남자 비율이 훨씬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이 그냥 그대로 반영된 게 저희 직원들의 남녀 구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다니면서도 여자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어려움을 느낀다라기보다는 내가 여자기 때문에 이런 강점을 가질 수 있구나라는 점들을 더 많이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많은 이제 여학생 분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포스코 그룹을 지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 잘 해주셨는데 캠텍에서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일단 개인적으로 제가 뭐 주변에 동기들도 있고 여직원들도 부서에 꽤 많이 있는데 포스코 그룹은 여직원들이 다니기는 정말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남직원들보다는 여직원들이 좀 더 좋은 회사인 것 같고, 일단 저희 포항 사업장에서 이제 포스코 캠텍 다닌다고 하면 이제 뭐 남자보다도 여자가 조금 더 이제 최고의 신부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조금 더 말하면은 이제 공무원보다 나은 것 같아요. 좋은 말씀. 예,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네. 예, 해외 근무 자격이나 시기, 기간. 저희 해외 근무도 되게 많죠. 포스코의 경우도 뭐 건설, 대우 등등 해외 근무 경험이 많은데요. 뭐 포스코도 아까 설명해서 말씀드렸지만 거의 대졸 직원의 10% 이상이 지금 해외 근무를 하고 있고 본인이 노력만 하고 앞으로 더 다른 곳에 가고 싶다는 의지만 있다면 보통 해외 근무 또는 해외 교육 갈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거의 사원은 아니더라도 한 대리급부터는 해외 나가는 기회가 되게 많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번 나가면 해외는 한 4년 정도 근무할 수 있고 교육으로는 1년씩 정도 나갈 수 있습니다. 또 해외를 많이 나가는 쪽이 대우 쪽 말씀이실까요? 네, 저희 아까 설명드릴 때 장표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는 이제 과장 이상 직원들 같은 경우에 해외 주재원 근무 경험을 가진 분들이 전체의 86%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영업 부문에 트레이딩 부분을 하고 계시는 직원분들은 웬만하면 다 갔다 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그리고 또 본인이 담당하는 아이템 그리고 소속 부서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대리 과장급 쯤에서 첫 주재원을 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도 포스코와 유사하게 한번 나갔을 때 4년 정도 주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영업 상황이라든지 뭐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재반 상황들로 인해서 조금 주재 기간이 좀 더 길어질 수도 내지는 조금 짧아질 수도 하는 유동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4년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덧붙여서 그럼 사원일 때는 나갈 수 없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요. 저희가 이제 대리 과장급이 주로 많이 나가기는 하지만 저희가 어학 연수의 목적이라던가 아니면 지역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해서 사원급일 때도 한 1년 정도 이렇게 단기간으로 해서 해외 주재 근무를 하는 경우도 네, 있습니다. 역시 해외 근무 글로벌 시장을 이끄는 대우에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네, 요즘 그 학생분들이 해외 근무나 교육 같은 데서 되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유학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포스코 그룹은 많이 충분한 기회가 있고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많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약간 민감할 수 있는데요. 네. 급여 초봉이 얼마인가요? 이 질문도 사실 좀 많이 해주세요. 많이 해주시는데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을 좀 했지만 그래도 채용팀에게 직접 드는 채용 FAQ인데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빠지면 좀 아쉬워하실 것 같아서 일단 너는 봤는데요. 보통 포스코 그룹의 경우 저희 한 네, 평균 5천만 원 수준에서 그룹사별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다 정도 말씀,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 있다는 점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포스코 쪽이 많은 것 같은데 교차 지원이 가능한가요? 질문들도 좀 있어요. 본인이 이공계인데 인문계 지원해도 되는가? 뭐 인문계인데 이공계로 지원해도 괜찮은가?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계열별 채용인데 전공이 무관이다 보니까 본인이 잘하는 분야, 지원하고 싶은 분야에 어느 계열로 지원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공계신데도 마케팅이나 뭐 재무 쪽에 지원하실 수도 있고 인문계신데도 충분히 저희 뭐 공정물류, 생산기술 지원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크게 많은 사례가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 자신 있는 분야에 자신 있는 직무에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또 부분 전공 무관인 쪽 대답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크게 세 가지 부문에서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전공 무관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공과 상관없이 지원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그 자원개발 부문의 엔지니어 쪽은 이제 지질 전공이라든지 뭐 지구 물리학 그리고 석유공학 이런 쪽 전공들을 조금 더 선호하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그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 외 전 부문은 전공 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 부서 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아까 첫 번째 질문이랑 좀 유사는 합니다. 아까는 부서 배치 후에 다른 분야로 다른 부서로 옮길 수 있는가였고 제 질문은 부서 배치 어떻게 되느냐, 뭐 지역 배치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인데요. 이 부분은 캠텍에서 한번 답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캠텍이 세종도 근무지가 생기셨죠? 네. 일단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계열 단위로 뽑아서 추후에 부서 배치가 이루어지는데 저희는 직무 단위로 뽑아서 그 해당 직무에 매칭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된 시점에 이미 해당 부서에 대해서 정해지고요. 그래서 그 업무를 통해서 이제 본인이 지속적으로 업무를 할 수도 있지만 추후에 이제 뭐 3년에서 5년 사이에 이제 순환 보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인사 쪽에서 VOC를 청취하고 있고 또 본인이 이제 자기계발 계획서라고 해서 이제 시스템으로 구축 중에 있는데 본인이 향후 커리어 패스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이제 본인 나름대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롤링을 통해서 이제 내가 회사에서 어떻게 커가겠다를 이제 그거를 이제 작성을 해 두시면 이제 인사부서에서 그거를 활용해서 그리고 또 해당 소속 현재 부서장이 그거를 통해서 이 사람을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부서로 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 저 조금 다른 회사별로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 포스코나 대우 같은 경우는 전공 무관으로 일단 모집을 하고 있고 건설이나 캠텍 같은 경우는 전공이나 이런 부분 직무가 좀 정해져 있죠. 이게 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지원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학점, 어학 등 스펙이 많이 중요한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건설부터 대답해 주시겠어요? 네, 뭐 저희 같은 경우에 포스코 계열사가 다 같지만 2년 전부터 이제 PAT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어떤 학점이라든지 스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중요도가 예전보다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학생들이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학교 다닐 때 성실하게 다녔는지 정도만 확인하는 부분이고요. 뭐 그다음부터는 면접 PAT를 넘어서서부터는 면접을 얼마나 잘 보느냐. 근데 이제 면접을 볼 때는 자기소개서를 보고 면접을 보니까 자기소개서를 정말 잘 쓰셔야 이제 면접을 잘 볼 수 있겠죠. 예, 뭐 학점이나 뭐 이런 건 지금 와서 어떻게 뭐 고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중요도도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뭐 학점이나 스펙보다는 일단은 자기소개서 작성에 좀 더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희 회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학점은 사실 요즘 원체 학점 인플레도 많고 저희도 다 인지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학교 다니면서 다 겪어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요구하는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그 차이를 구분한다기보다는 앞서 건설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자기소개서에서 정말 이 학생이 우리 회사를 오고 싶은 건지 정말 묻지마 지원의 하나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포스코 대우 하나 집어넣은 거 아닌지 이런 걸 중점적으로 보면서 정말 우리 회사에 오고 싶은 지원자 그런 것들을 이제 가려내는 작업이 더 주가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더 좋은 학점이면 좋겠지만 이미 학기 다 끝났고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어쩌겠습니까? 이제 가능한 거에서 도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내가 지원하고 싶은 회사라면 정말 열과성을 다해서 여러분들 자소서 써주시면 저희는 진짜 저 눈 빠지도록 정말 눈 빠지도록 자소서 읽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주시면 저희도 그 노력을 면밀히 살펴보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앞서서 다 잘 설명해 주셔서 뭐 포스코 그룹 자체가 뭐 채용 방향이 뭐 틀리지 않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향후 전형을 진행하면서도 그런 뭐 본인의
그 정량적인 스펙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거든요. 매 전형마다 제로 베이스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뭐 처음에 뭐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최종적으로 탈락했다, 뭐 최종적으로 합격했다 이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걸 잘 참고하셔서 자기소개서를 조금 더 성실하고 또 좀 본인의 그런 직무 역량들을 잘 녹여서 적어주시면 예, 최대한 열심히 읽어서 뭐 본인이 쓴 거에 대한 그런 노력에 대한 보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포스코 그룹의 지금 방향이 많이 비슷한데요. 저희 기사에도 좀 났죠. 뭐 포스코 그룹 블라인드 채용 관련해서 그렇게 막 말씀도 많이, 기사도 많이 나고 했었는데, 네, 방향은 그렇고, 뭐, 다른 부분들을 아예 뭐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자기소개서나 면접같이 본인의 역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블라인드로 방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뭐 걱정하지 마시고 자기소개서 작성해 주시고 면접 같은 경우도 정말 뭐 지원자 아이디, 이름 정도만 나오고 면접을 다 진행하거든요. 딱 면접에 대한 점수만 입력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준비 잘 하셔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 부분은 인문계 또는 뭐 기초공학 전공으로 뭐 철강이나 건설이나 소재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입사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아요. 난 전공이 뭐 이런 쪽인데, 뭐 이런 쪽인데, 철강 하나도 모르는데 지원해도 괜찮냐? 잘 모르는데 입사할 수 있냐? 이런 질문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거는 저희도 다 인문계로서 마찬가지로 정말 그 지식을 알고, 많이 알고,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입사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고 회사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그걸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제 학생이시고 신입사원이시고 뭐 전공이 다 다른데 그걸 다 알길 바라면서 입사하길 바라진 않거든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모른다고 해서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공 무관으로 또 뭐 전공별로 있겠지만 크게 넓혀서 지금 채용하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안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포스코 그룹도 그룹 교육 따로 있고 각 사별 교육 따로 있고 그렇게 하면서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업무하는데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어서 걱정하지 마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저희가 준비한 FAQ는 이 정도고요. 저희가 또 페이스북 지금 라이브 방송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카메라 막 이렇게 다 열심히 라이브 방송 진행되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댓글을 남겨준 것들을 제가 받아봤어요. 그래서 보면서 저희가 바로바로 또 조금 질문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생방송 같이 바로바로 질문을 해볼게요. 네, 저희 질문 중에 포스코 캠텍이라면 화학공학과나 신소재 쪽을 선호하실 것 같은데 기계공학과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재료라든지 화공과를 선호하는 거는 맞는데 그게 직무별로 달라요. 그래서 직무 단위로 뽑기 때문에 화공과가 뭐 경영 지원 직무를 뽑는데 굳이 화공과가 아니어도 되거든요, 사실. 물론 재료과 같은 경우는 구매 쪽에도 도움은 될 수는 있는데 그 전공 자체가 뭐 필요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서 그런 부분은 일단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기계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산이나 설비 엔지니어 또 지금 이번 채용에서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분야로 지원을 하시면 조금 더 본인에게 적합한 그런 직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실시간으로 지금 다 오고 있어서 또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여기 어려운데요. 포스코 건설 4대 주력 사업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철도 이외에 또 어떤 것들 집중하고 있는 사업이 또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제가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강, 에너지, 그다음에 토목, 건축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희가 이게 뭐 4개가 주력 사업이죠. 예, 저희 우리 포스코 건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철강 플랜트, 포항제철소하고 광양제철소 짓는 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저희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택하고 있는 뭐 초고층 빌딩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뭐 토목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이제 그 도로, 뭐 항만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도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저희가 뭐 주력 사업이라고 좀 하나만 뭐 여러 개를 하나만 집중하기보다는 이제 건설업은 경기를 많이 타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네 가지를 좀 골고루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콕 집어서 뭐를 요새 주력으로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각 사업 분야별로 이제 다들 경기에 따라서 이제 집중을 하거나 이제 살짝 미래를 준비하는 단계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원을 하실 때 이제 건설업계의 전반에 대한 동향을 좀 아시고 이런 부분에 좀 수요가 많겠구나라고 생각되시는 분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이 정도면 네, 또 다른 질문으로는 포스코 대우 뭐 면접 전형도 AP, GD, 직무 등으로 나눠지나요? 좀 다른 점이 있나요?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네, 이제 APGD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룹사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저희는 이제 제2외국어 면접 전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2외국어는 이제 모든 지원자에게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 본인이 이제 지원서 상에 나는 제2외국어가 가능하다, 뭐 스페인어가 가능하다, 내지는 뭐 일본어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기재한 지원자들에 한해서 제2외국어 면접을 이제 개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그룹사에서 같이 진행하는 그 면접 전형과 크게 차이 없이 대동소이한 형태로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답변 주셨는데요. 그 다음 질문으로는 네, 전체적으로 다 질문 주신 것 같은데 아까 답변을 주신 내용이에요. 서류, 뭐 면접, PAT 점수들이 누적되어서 평가가 되는지 이 부분도 사실 아까 상담할 때도 많이 나왔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예, 포스코 같은 경우 포스코로 다 그렇죠. 예, 저희가 서류 전형, 면접 전형 다 누적되어서 뭐 총합 점수가 결국 합부를 가르는 게 아니고 그 전형마다 다 끝난 다음에 제로 베이스로 되기 때문에 내가 뭐 서류에서 자기소개를 엄청 잘 썼지 그래서 PAT에 도움이 될 거야 이런 거는 없으시고요. 그 전형마다의 최선을 다하셔서 통과하신다면 그 다음 제로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 다음 거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는 뭐 저희 포스코 같은 경우 역사 에세이라든지 다른 것도 말씀드렸는데 회사별로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우는 뭐 제2외국어를 또 그 보실 분들은 보신다든지 포스코는 역사 에세이를 쓴다든지 하는데 건설은 역사 에세이나 다른 걸 안 쓰시죠? 뭐 질문이 딱 있네요. 꼭 예, 집어서 예, 해주시네요. 작년까지는 역사 에세이를 봤었는데 요거는 좀 올해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약간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뭐 역사 에세이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 여러분들이 그냥 정상적인 그 교육을 받은 사람, 역사관을 갖고 있다면 아주 쓰는데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역사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지를 보는 것보다는 역사관을 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본들 안 본들 크게 이렇게 뭐 문제가 있을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역사 에세이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있으신데 뭐 역사적 지식을 서술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예, 역사 그 사실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위주로 쓰는 것 때문에 그게 뭐 공부를 막 엄청 해서 뭐 이거를 한국사 시험 보듯 이렇게 쓰신다는 건 아니시고 본인의 생각을 평소에 잘 정리를 하시거나 역사관을 잘 가지고 있으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네,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은데요. 뭐 마지막으로 좀 저희 그 현장 질문도 받아야 되니까 그 실시간 댓글은 여기서 마무리 좀 할까 합니다. 뭐 나이에 대한 제한이 있는가도 좀 질문이 나왔었는데 또 질문을 주셨어요. 네, 저희가 다 뭐 나이 제한은 전혀 없고요. 네, 뭐 그런 신입사원, 경력사원에 대한 일단 나이 제한은 다 없습니다. 본인의 능력이 되신 만큼 다 지원을 하실 수 있는 거고 막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많이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질문이 많네요. 네. 그럼 여기서 실시간 댓글은 마무리하고 여기 계신 분들 중심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맨 뒤에 계신 분 질문해 주시죠. 네, 저는 지금 박사과정 재학 중 학생인데요. 전문연구위원으로 지금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그 전문연구위원이 아직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네.
그 편입이 가능한지 포스코 연구소로. 아, 예. 지금 사실 신입사원 설명회인데 연구원 쪽 질문을 해주신 거죠. 예. 연구원 쪽 답변 드리면 일단 가능하시고요. 전문 연구 요원으로 지금 하고 계신 경우에 편입 포스코 연구소로 가능합니다. 네. 지금 연구원 채용도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기간 진행하고 있거든요. 8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포스코 건설의 현장직이랑 사무직 야근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야근이요? 제가 정말 그 야구광인데요. 제가 야구팀을 2개를 뛰고 있습니다. 근데 저녁에 8시에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올해 야구에 빠져본 적이 없어요. 예, 그만큼 저희는 저녁에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요. 근데 저희는 그 업무할 때 현장이야 물론 바쁠 때가 있으면 이제 준공 다 돼가면 이제 좀 바쁘겠죠. 주말에도 좀 나와야 되고. 근데 사무직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무를 어느 정도 이렇게 그룹 리더급에서 잘 배분을 해주면 그 매일 야근을 해야 된다거나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잘 업무를 나눠주면 큰 문제 없고요. 현장에서는 조금 제가 뭐 여기서 뭐 야근 절대 안 한다, 뭐 주말에 근무 안 한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면 현장이라는 곳은 공기가 정해져 있고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이벤트가 생기거나 아니면 준공이 다가오면 아무래도 야근은 좀 해야 되는데 그만큼 또 나중에 대체 휴무라든지 이런 걸 다 챙겨드립니다. 예, 그래서 뭐 워크라이프 밸런스 부분에 있어서는 모자람이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일 대리님 카톡 푸사가 야구 사진일 정도로 야구 잘 다니고 계신 걸 잘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예. 네, 포스코 건설 물어보고 싶은데요. 채용 규모가 어떻게 되고 각 부서별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많이 뽑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많이 뽑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느 파트에 뭘 많이 뽑는다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냥 요새 언론 기자들이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계획 세운 걸 그대로 뭐 인터넷에 나와 있던데 한 100명 수준 예, 정도로 그냥 기사가 떠돌고 있는데 뭐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셨네요.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쪽에. 네, 4학년 재료공학부의 한동엽이라고 합니다. 포스코 캠텍 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채용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재료공학부면 어떤 분야로 지원한 게 자기 전공을 더 잘 살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재료 쪽에 그 구매 쪽을 저희가 좀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재료라고 해서 딱 그에 맞는 직무는 이번 채용에는 없어요. 근데 저희가 내화물 원료라든지 그런 부분에 재료과라든지 금속과에 대해서 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매 쪽에도 채용 수요가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구매 쪽 또 누가 들으면 구매는 조금 사무계 쪽 그 전공자들만 지원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저희 구매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공계 출신자들입니다. 전체적으로 채용 규모는 00명이고요. 뭐 세부적으로는 조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저희가 라이브 댓글과 FAQ를 너무 잘 준비했는지 질문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질문 앞에 여기 예. 아니 그 PAT가 상반기에 개편되었다고 들었는데 네. 시중에 준비할 수 있는 책이나 방법이 좀 적어서 준비 방법과 혹시 인성과 적성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되게 구체적인 질문이시네요. 시중에 일단 문제집들이 많이 나와 있죠.
네, 그 문제집 유형에서는 크게 벗어나진 않는 것 같고요. 사실 인적성 검사가 회사별로 엄청 다르진 않잖아요. 네, 지금 포스코 문제집으로 나와 있는 문제집을 푸신다면 크게 유형상에서는 문제가 없고 그대로 유형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성이랑 적성의 비중이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 네, 보는 부분이 다르잖아요. 적성은 그런 본인의 좀 역량이나 능력적인 부분 좀 더 볼 수 있는 거고 인성은 사실 나쁘다 좋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저희 뭐 직원들도 다 풀어보고 했던 포스코랑 잘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좀 찾아보는 검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점수라기보다는 이게 적합하다 좀 덜 적합하다 이 정도로 판단되는 거라서 비중을 따지기가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적성 같은 경우는 좀 점수가 있겠지만 인성은 점수로 나오진 않습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네. 네, 저는 러시아어 전공자인데요. 그러면 건설 쪽은 면접을 제2 외국어 면접 전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2외국어가 지금 저희 직무 중에 뭐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 따로 면접을 진행을 할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뭐 당장은 러시아 쪽에 그게 뭐 진출을 한다거나 그런 게 없어서 예, 그래서 뭐 특별히 이제 면접을 본다거나 그러진 못할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예시로 나왔던 그 상경계열에서 그 이공계 말고 이제 인문사회계에서 뽑는 직무 중에 그런 업무를 하지 않는다면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보시면 전부 다 뭐 재무, 인사, 뭐 노무, 그다음에 뭐 건축 영업 이쪽이니까 아무래도 그쪽으로 준비를 많이 하신 분들이 하신 분들 위주로 채용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받을까 합니다. 저희 딱 마지막으로 손 드신 분 드릴게요. 네, 그 포스코 캠텍 채용 담당관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제가 품질 직무를 생각하면서 역량을 쌓아왔는데 그 캠텍 공고 같은 경우에 설계 품질이랑 기존 품질이랑 그 채용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 직무 간의 차이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포스코 캠텍 채용 공고에 설계 쪽 직무랑 기존 품질 직무가 따로 있더라고요. 네네. 두 개 직무의 차이를 일단 설계 쪽 품질 설계에 관련돼서는 메인이 품질은 아니고요. 설계가 메인이고요. 설계 관련해서 이제 품질을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설계 방향을 저희가 이제 검토하기 위해서 이제 품질 부분에 대한 그런 설계 인력을 뽑는 거고요. 품질이라고 해서 이제 품질 관리 직무는 저희가 세종 쪽에 그 TS 1696969 그 인증을 저희가 받기 위해서 그게 자동차 부품 관련 인증인데요. 저희가 배터리 2차 전지 연극재 산업이다 보니까 그거 관련해서 해당 인증을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또 염두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연극재 공장을 지속적으로 지금 확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1공장은 이미 설비가 꽉 차서 2공장 준공이 이제 올해 들어가는데 이제 그거 관련해서 이제 전체적인 연극재 공장의 품질 관리 업무를 이제 맡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질문까지 잘 받아봤는데요. 네, 오늘 포스코 그룹 최초 그룹 채용 설명이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부산대에서 좀 크게 진행을 했고요. 또 라이브, 사실 저번에도 생방송 라이브 방송 진행하긴 했는데 이번에 좀 더 화질 좋은 카메라를 준비를 해서 진행했는데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오늘 함께 와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리고 지금 계속 또 진행 중인 채용 공고 중에 포스코의 경우는 해외 전문 인력 채용도 지금 방송 보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네, 해외 전문 인력 채용도 있고 연구원 채용도 같은 기간에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
저희 다른 그룹사들도 포스코도 그렇고 뭐 건설이나 캠텍이나 아마 저희 그 생산직군도 그 이번 하반기 때 또 진행될 예정이니까 거기도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포스코 그룹 부산대 채용 설명회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